네, 여론조사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개요부터 빠르게 들어가 보죠. 한국갤럽 조사를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90호 7월 2주입니다. 네. 이번 조사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됐고요. 이동순위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그리고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요거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무수행평가를 보시면 1%포인트 빠져서 25%입니다. 내려갔군요. 예, 살짝 빠졌는데 이게 이제 횡보죠. 네. 5차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총선 이후에 23부터 시작해서 21까지 빠지다가 26 그리고 25 요 수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정평가는 68, 70에 가깝고요. 많이 올라갔네요. 부정평가가. 예,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쭉 보면은 총선 이후에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가 나왔었는데요. 30이라는 숫자, 30%라는 긍정평가 그 숫자가 좀 계속 멀어 보이네요. 가기 어렵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30% 근처에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 초중반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박스권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행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은 되게 우물풍선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안보와 관련된 이제 좀 뭐랄까 정서를 좀 자극하고 네.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좀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이게 반등할 기미가 없습니다. 반등할 기미가 예. 없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유를 보면서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긍정평가 이유, 한다고 하신 251명에게 여쭌 오픈문항입니다. 자유응답식으로 물었을 때 이제 외교라고 했어요. 역시 외교가. 네, 외교가 24%. 의대정원 확대 한 자릿수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네. 7%. 그리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뚜렷한 정책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잘한다. 5%. 이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경제 민생도 4%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뢰감 있고 책임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민정책 공정 있는데요. 응답 모르겠다. 26입니다. 그러니까 긍정하시는 분 중에 한 4분의 1,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긍정평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국방 안보가 3%포인트 적어져서 4%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물풍선 관련된 여러 가지 국방 이슈가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관심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외교는 항상 늘 나오던 것이고 나오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하와이 갔다가 워싱턴 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외교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정평가 이유를 보시면은 경제민생 물가는 항상 676분에게 여쭌 건데요. 경제민생 물가가 13%, 소통이 미흡하다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또 8%, 외교도 나왔습니다. 6%. 예, 외교가 6%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부권 행사 역시 나와 있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 나와 있고요. 해병대 수사 외압 나와 있고요. 의대 정원 확대 나와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던 이슈들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돼서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 나와 있고요. 여당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것도 1%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언론을 탔던 이슈 중에서 영일만만 빼고 대부분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모름 응답 거절도 15%인데 긍정평가 하시는 분 중에 26% 나왔죠. 여기서는 15%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대동소이해요. 이유는 대동소이한데 계속해서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경제 민생 물가 너무 지금 삶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1, 2, 3 이 정도였는데 4%까지 올라왔다. 맞습니다. 이게 좀 눈길을 끄네요, 저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부인과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해병대 수사 외압이라는 게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거부권 행사 따로 있군요. 이게 아예 해병대 수사 외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네. 내용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돼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사실은 외교 행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뭐 치트키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하와이,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가는 이 일정, 또 나토 정상회의 간다는 일정이기 때문에 예. 좀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습니다.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바로 이번 그 조사에서요. 요거를 좀 보시면은 자, 이거는 예, 우리 예. 부대표께서 직접 손으로 예, 손으로 하는 거죠? 예, 방금 김봉신표 예. 분석 툴입니다. 한국갤럽이 10시에 발표하면 네. 얼른 긁어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색깔도 칠하시고 있고. 예. 네. 대전 세종 충청에서 긍정이 11%포인트 빠졌는데요. 부정이 19%, 오차범위 19%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네. 부정평가가 확 커졌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렇게 출렁인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 한번 보시죠. 대전, 세종, 충청. 뭐 여기 보시면은 라고 하는데. 이게 호남에서 항상 그 긍정률이 낮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는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최하. 일인가요? 예. 웬일인가요? 이 깜짝 놀랄 일인데요. 네. 대전, 세종, 충청에서 물난리가 났고 되게 뭐 맞아요. 목숨을 잃으신 예. 분도 여러 분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작년에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있었지 않습니까? 참사가 있었는데 도대체 1년이 지났는데 이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요. 네. 1년 지나서 또 이런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시고 뭐 몇백 년 만에 무슨 홍수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하와이 갔던 네. 그 시기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아마 그때는 예. 하와이 일정을 소화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예. 해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사이에 또 발생한 이 재난재해 이걸 좀 이건 지역에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충청권 분들이 지금 여기 긍정률이 13이다. 네. 호남보다 더 낮은 긍정률. 물론 이제 오차범위내에서 비슷하죠. 13, 16이니까. 그렇지만 수치만으로 보면 그냥 최하로 보이는데요. 네. 부정률은 19%포인트 높아졌다. 아하. 나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무지근태 기타 빠지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그 진보 보수 중도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또 빠지고 이 진보 중도 보수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정이 18%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오차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즉 지금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그냥 이거는 좀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네요. 자, 이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충청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출렁인다. 이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와 같이 긍정률이 낮아진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기사를 또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박소린 기자의 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이런 거를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상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해서 너무 단순한 지시다. 지상이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어제 행안위에서도 여기에 예.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예. 정춘생 조국신당 의원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예.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 너무 이 몇 잡니까? 진짜 한 줄로 얘기하고 끝. 그러게요. 그 결과 지금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이와 같이 폭락하는 부정 변동이 19%포인트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부정평가가 4%포인트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견인한 네. 측면이 있죠. 대전, 세종, 충청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와 같이 여기서도 안전사고 대응이라는 게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 대통령 내외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하와이 갔다가 예. 지금 교육길에 올랐다고 하네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충청권에선 대전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뭡니까 희생되고 있고 굉장히 이재민도 발생할 텐데 이게 여야 정치인들도 지금 많이 그 전당대회로 바쁠 텐데 네. 좀 많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수해 복구, 수해 복구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모아야 되고 왜 재발 방지 대책이 안 되냐. 물론 너무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잘 따져보고 또 희생자 가족분들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정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요. 자, 25%. 근데 부정이 68까지 올라갔다. 예. 이걸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글쎄요,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네. 뭐 개발을 하겠다 나왔는데 지금 결국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요때 있지 않습니까? 영일만도 뭐 하면 시추하면은 산유국이 된다. 네.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또 뭐 충청권이 아니죠? 네. 경북권. 예, 경북권에 개발 약속을 또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럴 때에 이게 막 오를 것 같았는데 지금은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시죠. 전국 지표 조사인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MBS 조사. 어제 M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네. 요거는 7월 8일에서 10일 동안 네.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상황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제가 요거에서 요거 한번 보시죠. 26입니다. 긍정률이 26이면 최저치 아닌가요? 지금? 최저치입니다. MBS에서도 최저치가 나와서 20%대에서 지금 마치 29에서 30. 요 때가 또 그때 아니겠습니까? 요 때가 산유국 뭐 네. 오물풍선 그래서 뭡니까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네. 이럴 때였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빠지고 있죠. 26이 지금 총선에서 11% 포인트 확 떨어졌을 때보다 1% 포인트 더 낮은 상황입니다. 즉 긍정률이 지금 오르고 있지 못하다. 그렇네요. 외교 행보에도 안 되고 있다. 외교 행보에도 지금 이번에 저 미국 방문한 게 뭐 몇 번 연속해서 뭐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가 연속 뭐 그런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은 긍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MBS에서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부정을 봐도 부정도 66이면 이것도 66입니다. 최고치네요. 부정이. 국민 3분 중에 2분은 지금 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거부권 행사도 있었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아마 여기에 조금 녹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재표결 과정을 거쳐가지고 폐기가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종호 전 대표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VIP가 뭐 김기현이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뭐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VIP 그 단어를 쓴 게 정말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를 구명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녹취가 된 것이냐. 그거 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그 의혹이 짙어진다 하면 지지율이 또 출렁일 수도 있고 외압 의혹,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 이게 짙어지게 되면 경찰 수사도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또 떨어질 가능성 이 가능성이 더 높은 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거부권 행사라는 게 그 정부 초기에 효능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막 뭐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자꾸 반응을 해주면 그러면 그 요구가 더 커질까봐 그렇게 반응을 안 해주고 효능감을 주지 않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대치를 낮추는 그런 뭐 메시지와 행보였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요. 130만. 예. 탄핵 청원. 예, 청원에. 지금 보니까 139만 6,999. 지금 139만 7천까지 제가 보고 가죠. 139만 6,999. 7천이 됐습니다. 139만 7천. 저는 이제 이게 확 확산이 되는 거는 300만 정도로 보기는 했는데 저 인구가요. 저렇게 하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00만 인구가 화성시 인구예요.
그래요?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100만이 됐거든요. 네. 아직 안 됐죠. 이게 1년 유지가 돼야 되니까 100만을. 그러니까 특례시 직전인 게 화성시입니다. 그래요. 화성시 인구가 전부 다 해도 저거보다 적다. 이렇게 된 거예요. 1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이 만약에 말씀드리다시피 광화문에 다 나오시면 이거는 세상이 네. 바뀌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저는 100만이라는 숫자는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숫자. 아주 중요한 숫자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지금 긍정률 요 하락과 같이 본다면 네.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말이 안 되며 누군가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예, 7월 조사입니다. 조사 개요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네. 예, 요거는 2,000명 조사입니다.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예, 7월 6일부터 8일간 진행이 됐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게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찬반. 찬성이 57.1이에요. 10명께 국민 10명께 요즘 한 6명 정도가 찬성인데 네, 6명이 가깝네요. 여기 매우 찬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절반입니다. 매우 찬성이 50.3. 자, 이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높은 비율로 찬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돼서 네. 찬성하는 비율이 이와 같이 높더라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TK에서 대등하죠. 49.9 대 49.2. PK도 대등할 정도다. 예. 대구 경북에서 네. PK에서도 대등한데 숫자로만 보면 여기는 더. 예, 더 높은 과반인데. 건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60.2 그리고 뭡니까? 인천 경기에서는 네. 58.6 높은 비율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100만, 140만 서명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만 보면 안 된다. 국민 뜻을 봐야 된다. 그럼요. 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중도가 61.4, 네. 보수가 2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에서도 예,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4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찬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하, 보수에서도 4명 중에 그렇죠. 1명이 찬성. 그런데 외교 행보에서 이제 하와이 방문 때 예. 비가 엄청 내리는가 하면 네. 여기를 한번 보시죠. 방통위원장 임명 적절성 부적절이 절반입니다. 이것도 부적절히 절반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람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지도 네. 않고 경제가 확 살아나는 것 같지도 않고 외교 무대이지만 사실은 외교 무대보다 더 잘 챙겨야 되는 그 충청권에서 물난리가 나는데 도대체 정부 여당에서 또 대통령은 밖에 네.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하. 자,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뭐 지금 보니까 어제 이종우 씨가 VIP를 김계한이라고 했다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또 어제 채널 A와의 통화에서는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거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VIP를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 맞지만 허풍 과시였을 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여사의 연락처도 모른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너무 고생해서 그 사람들 얘기만 나와도 싫다. 뭐 이렇게 또 손을 그었는데 오락가락합니다 말이. 네. VIP란 용어를 그런 직위에 계신 분들이 네. 대통령 이외에 누구에게 쓰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말 잘못 쓰면 예?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말고 VIP를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공직 사회에서 네. 예, 다른 사람한테 그거 쓰게 되면 그거는 지적 사항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V2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서 맞아요. V2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V1은 누구인지 VIP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인지 뻔한 얘기인데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VIP라고 지칭한다? 큰일 날 일이죠. 이 그렇죠. 조선시대면 그거는 네. 역적 모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VIP를 딴 사람으로 지칭했다는 건? 근데 이거 VIP를 또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했다. 삼족이 멸할 일이죠 조선시대는. 이거 뭡니까 이것도? 지금 와서 공직사회에서 VIP는 제 옆에 뭐 부장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런 거 안 통한다. 예.
회사 생활할 때 아유 제 VIP는 우리 부장님이십니다. 부대표님이십니다. 아 이거 술자리에서 둘이 있을 때 하는 얘기이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V2를 김건희 여사를 지칭했을 정도면 네. 그 용어가 갖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자꾸 그러니까 뭔가 예. 자꾸 숨기려고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 맞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예. 되고 이런 상황이다. 아유 저희 오마이TV의 VIP는 저희 시청자 그럼요. 분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VIP 시청자 여러분들. 아침 9시 매일 아침 9시 박정현 스팟 오마이TV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뭐 지지율 백약을 써도 이제 무효하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정리우상하고 예. 전당대 상을 좀 보죠.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 그러니까 후보들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던데요 갤럽에서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서 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까요.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오마이TV가 200만을 또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VIP 분들과 함께 200만 향하고 있는데 제 VIP 분들이 197만 6,994명. 보니까 200만 VIP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오마이TV가 더 힘을 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갤럽에서는. 네.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표하는 다음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한동훈이 36% 나왔는데 여기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그리고 무당층 요걸 보셔야죠. 그걸 봐야죠. 예. 45. 어휴. 예. 근데 절반은 안 되네요. 또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무당층이 20% 반영이죠. 그다음에 이제 당심이 이 80% 반영인데 만약에 당심이 이 민심 쪽으로 더 기운다 하면 요거에 가깝게 나오겠죠.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래 57 국민의힘 지지. 그러니까 당원층에서는 57. 국민의힘과 무당층에서는 45.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때마다 다른데 제가 국민의힘 지금 그 시행세칙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없음 모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의견 유보라고 25%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해서 100으로 놓고서 다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유 복잡하네요. 예, 그렇게 되는지 그 여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했는데 그 계산하는 셈법이 다 이제 당마다 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거의 되는 게 이상하지 않고 가령 결선으로 가느냐 마느냐 요것만을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령 원희룡이 붙거나 나경원이 결선 가서요. 윤상현이 붙는다. 누구랑 붙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불리하지가 않은 게 결선 들어갔을 때 나경원에서 결선 직전에 나경원 원희룡 원희룡 이 지지하신 분들이 분산됩니다. 일부가 한동훈 쪽으로 또 가요. 그래요? 예, 분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그냥 다 합치면 어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물론 다 합친다고 해도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높지는 않은데요. 그거를 한번 보신다면 이게 분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요렇게 민심 쪽으로 당심이 기울었을 때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유리한 건 사실이다. 유리해 보인다라는 거고. 자, 근데 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익십 논란, 어떻습니까? 좀 익십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김봉신 부대. 바쁠 때는 답은 못하지만 보통 시간이 날 때는 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되게 제가 느껴도 그런 거 대통령의 영부인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뭐 되게 좋으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답을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는 문자에 대해서는 되게 답하기가 되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제가 해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부인 답하기 곤란하죠, 사실은. 곤란하긴 하죠. 뭐라고 답하더라도 하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굳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편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굉장히 곤란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과거 같으면은 과거에 뭐 영부인 이런 과거 제가 생각한 영부인이 유경수 여사가 가령 네. 힘내십시오라고 뭐 어떤 뭐 차 같은 거 이렇게 돌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그 빵 같은 거 뭐 이렇게 간식을 그러면은 답하기가 쉽죠. 아이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그 공직 내지는 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네. 어떤 의견이 나와 버린다고 하면 되게 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 문자 사건에 있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높아요. 그래요? 엄청나요. 근데 예. 대통령실 분위기 그런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그 측에서는 예.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좀 전면에 나서야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네덜란드 작년에 이제 갔다가 와가지고 두음불출하다가 전면에 나서고 이렇게 행보를 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있는 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호감보다 크다 이렇게 보세요. 비호감이 더 크죠. 개인적인 의견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그 여론조사에 나옵니다. 네.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이미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예 어디입니까? 프로젝트. 이미 나온 거라 네. 국회의원 선거 패널 조사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총선의 이슈 영향력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1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종섭 그 호주 출국 요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대파 사건이 1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2등입니다. 2위권이고요.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렇네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아예 그냥 1등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네. 두문부출하고 안 나왔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어도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이 명품백 논란이라는 게.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에 있어서 문자를 한동훈 위원장과 주고받았는데 아니 왜 읽고도 답을 안 했느냐 뭐 무시했느냐 네. 내가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그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과를 하면 됐었고요. 당시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수사를 받을 게 있으면 그 당당하게 그러면 수사를 또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에 임해야죠. 왜 그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 뭐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수사가 없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으면 수사를 받으면 되고 또 그러면은 네. 어디 가서 뭐 허다못해 뭡니까? 자원봉사를 한다 할지 뭐 이렇게 수그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품백이라는 게 이미지가 네. 이게 이 서민 중산층에 충격을 상당히 줬구나. 저도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이 명품백이라는 게 이렇게 여론에 아주 강한 효과를 줬구나라는 걸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봤습니다. 영향력이 있었다.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뭐 다른 전문가들, 평론가들 얘기는 뭐냐면은 명품백보다 그죠. 이른바 도주대사. 그렇죠. 그게 센 걸로 봤어요.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동아시아연구원이 조사를 했고요. 한국리서치가 진행을 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네. 예, 웹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가 전면 등장한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이걸 씹을 수가 있느냐 이것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동훈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역풍이 불 수 있는 거다.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은 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지금 현 정부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와 선을 긋고 나름 나는 여기서 어떻게 그 보수 국민의힘 네. 당이죠. 국민의힘에서 다른 흐름을 가져가 보겠다. 이게 혁신이 될지 개혁이 될지 그런 이름은 지금 안 붙이고 있지만 네.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57%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걸 봐야 되고요. 자, 지금 저희가 대통령실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 그리고 박은정 조국시당 의원이 가 있습니다. 자, 현장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세원 의원입니다. 오늘 7월 19일, 7월 26일 청문회 증인 출석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 앞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수요일날 국회 소속 정당한 수령을 운전박대로 거절하였고, 목요일날 오전에는 대리 수령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실이 다시 또 오후에 수령을 안 받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마지막 송달일인 오늘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법사위원들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무수석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통령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 바깥으로 언론인들의 출입조차 막는 것은 정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거이자 언론 탄압이자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 오늘 송달 서류 반드시 증인 출석해야 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해 주실 분은 하시죠. 대통령실은 지금 또 막고 있거든요.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열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정당 송달원회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문을 책임을 질 책임자가 나오세요. 저기 경찰들 얼굴도 다 찍어주세요.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책임자 오세요. 책임자 없어요?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정당한 송달 업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공무집행 이거 방해예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이거 책임자 어디 있어요? 책임자.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방해합니까? 이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황당하네. 송달 업무를 여러분이 나오세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비키세요. 나오세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비켜주세요. 아니, 겁니까? 국민을 대신해 요청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은 길을 열어주세요.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강요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입니다. 이게 비키세요. 무슨 비키세요. 비키세요. 경찰은 아니, 언론 길을 통제를 하면 열어주세요. 어떡합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 이 팔을 갖다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설입니까? 국회의원을 막습니까? 아니, 국민을 대신해서 왔는데 지금 뭐 하는 이거 거예요? 지시했어요. 아니, 당신들도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길을 열어주세요. 국민이 없으면 당신들 어떻게 살아? 국회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전달을 여러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국민을 경고합니다. 국회법 위반이에요. 자,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위법한 명령 따르는 거 면책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은 지금 지시했습니까? 공무집행 방해에 자, 저 입구까지 갑시다. 누가 지시했어요? 현행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무 비서관이 나온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입구 지시했습니까? 열어주십시오. 지시한 거예요. 빨리 치우세요. 김건희 영부인이 이거 지시했습니까? 열어주십시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명박 김건희 여사 영박산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윤석열 산성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책임자 나오라 그래, 책임자. 국민의 대표를 막아서는 사람 누굽니까? 아니, 송달만 하고 나오면 될 일을 이게 뭐 하는 거 왜 자꾸 일을 키워? 대통령실은 왜 그런 겁니까? 비켜주세요. 이거 자, 비켜주세요, 빨리. 길을 열어주세요. 치우세요. 경찰은 길을 열어주세요. 이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거라니까. 지금 출입기자가 쓰러져서 의원님들 저쪽으로 가셔서 네, 저쪽, 예. 의원님들 사전에 협의된 풀단 있다고 하니까 풀단은 들어가시죠. 풀단 기자님들 출입 허용해 주세요. 사람 다쳤어요 여기. 신고하시라고 119 신고. 하나 부서졌잖아. 아니, 빨리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저희 신고했습니다. 놀이터 뒤로. 비평글 여기 책임자입니까? 사람을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누가 지시했습니까?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미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사진 찍으세요. 이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다 사진 찍어요. 다 사진 찍어요. 기자를 다 사진 찍어요. 기자가 테러리스트입니까? 기자를 복행해요? 기자를 복행해요? 이분은 출입기자잖아요. 국방부 출입기자. 국방부 출입 기자를 국방부 출입기자를 이렇게 뭐 하시는 거야? 사진 다 찍으세요. 아니, 국방부 출입기자를 때리면 열으라고 문제예요. 열으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공무를 출입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자라고요? 정남, 김종은, 안병준
열어야 합니다. 아니 출입 기자라고요. 나와. 어쨌든 나오라고. 열어주세요. 출입 기자라고 여기 대통령실. 치우세요 이거. 먼저 의원님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기자.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니까. 의원님 국민입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한테 출입 기자라니까. 아니 열어야 기자님 빠져. 책임자 빨리 나와. 아니 언론이 가야지. 언론인이 가야죠. 가야지. 아니 언론을 나와. 왜 출입이 왜 나가요? 열어주세요. 자기가 출입 기자라고요.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출입 기자라고 공개하게 하냐고. 이게 뭐야?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국회 언론 출입기자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아니 이게 국민의 방입니다. 저희 분명히 출입 기자도 못 봤으니까 여기 출입을 통제하는 근거는 돼요. 왜 언론을 막습니까? 무엇이 자, 두렵습니까? 출석 요구서 갖고 왔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걸 행정실에 해야 되는데 국회에 직접 갖고 왔다고. 독재국가가 아니고 출석 요구서야. 다른 것도 아니고 출석해달라는 요청서라고. 이것도 못하게. 국회 법사위 행정실과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 경찰이 이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여러분이 김건희입니까? 그 공무집행 방해 대통령 교량경이에요. 김건희입니까? 빨리 귀를 여세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예요. 왜 기자를 왜 언론을 막습니까? 기자를 폭행을 합니까? 왜 기자를 언론을 폭행하는 근거 법령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자, 지십니까? 근거 법령을 내요. 용산서 정보과 기자 출입 기자를 통제하는 근거 법령을 대라고요. 왜 막습니까? 국회 법사위 행정실과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지금 경찰 여러분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현행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귀를 열어주세요. 이게 무법천지입니다. 자, 용산 정보과 빨리 출입 기자 통제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요. 근거 법령을 대라고요. 불법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왜 기자를 폭행하고 맞고 내동댕이 쳐요? 아니, 용산경찰서장 오라고 하세요. 용산경찰서장도 증인 출석할까요? 이게 정당한 공무집행이에요. 빨리 문 여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김정은 경찰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면 용산경찰서장도 분명히 증인 출석합니다. 두고 보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비대장입니다. 자, 경비대장님 기자를 통제하는 근거 왜 법령이 언론을 뭐예요? 통제합니까? 근거 법령을 대요. 자, 대통령실에 지시했어요. 용산경찰서장한테 지시 받았어요. 의원님들 아니요, 언론이 왜 기자를 못 들어가게 하냐고요? 언론이 지시해야 합니다. 자, 대표소장 출입 기자라고요. 정리를 할게요. 출입 기자를 왜 통제하는데요? 잠깐만 의원님 여기서 왜 통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근거 우선 법령이 뭐예요? 들어가시자니까요. 자, 그럼 의원님 들어가세요. 사무시장님이랑 저희 의원님들은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시는데 기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나는 출입 기자라고요.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정리할 테니까요. 김승원 의원서 이윤정 보좌관인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이 오늘 방문하신다는 거 대통령실이라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언론 같은 경우는 안내실까지는 들어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시면 대표 두 분이라든지 저희가 언론인분들이랑 협의해서 들어가시는 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다치게 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으로 출입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선 의원님 아니요, 같이 들어가셔야죠. 예, 언론인 먼저 가시니까요. 예, 지금 언론인 쪽에서 카메라 들어가실 대표를 뽑아주십시오. 들어가시죠. 예. 여기 사진 누가 들어갈 거예요? 예, 한 명씩. 사진, 예. 영상 기자 한 명, 사진 예. 기자 한 명. 예. 오케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 JTBC의 최문호 기자가 할 거예요. 예. 카메라, 예. 저기 주시고요. KBS, 저기 사진은. 지금 다 들어가요. 아, 이거 사실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사진은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부장님. 지상파 동선 국회방송 말고도 인터넷 언론사 부팅 들어간 대로 지금 안 되죠. 예, 그냥 양보를 해주시죠. 그냥 사진을. 그러면 보좌관님이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
네, 지금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가는 길 상황 보셨는데요. 자, 일단은 좀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령을 안 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 이렇게 민원실 찾아와서 대통령실 직원한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됐는데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못 가게 막았어요 경찰에서. 뭐 사람들이 몰려올까봐 막은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기자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막아서 지금 기자들 풀로 몇몇 기자만 대표로 들어가서 민원실에서 대통령 비서관이 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는 그 상황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김봉신 부대표님 상황 보고 계셨는데요. 이게 좀 취재 현장도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 왜냐면 민원실 가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해도 될 건데 경찰이 좀 과민 반응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민원실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존재 이유가 예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대표인데 네. 국민의 대표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 한 분 한 분이라도 오시면은 맞이하라고 있는 게 민원실인데요. 그렇네요.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는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 이제 청원 국민청원 140만 가까이 가고 있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법사위가 청문회를 연다. 예. 증인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들, 그렇죠. 대통령실 관련된 증인들, 이 증인 요청서를 수령해야 이게 또 그 날짜에 맞게 증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아직 안 받고 그 있는 모든 거니까. 게 국민의 알 권리이며 네. 주권자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대표자를 뽑아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땐 국민 주권 행사 절차가 완전히 마비된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참 그래요. 답답한 상황이고요. 답답하네요. 네, 우리 김말룡님이 박정호님 정리한 여자 누구예요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좌진으로 보입니다. 보좌진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게 헛바퀴를 도니까 기자들을 수를 좀 줄여가지고 취재할 수 있게 하고 풀을 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저희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요.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통 이미지를 계속 강화할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꾸준히 국민분들께서의 여론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데 그 여론을 계속해서 보지 않고 있는 배관시하고 그 거꾸로 역주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이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도 지금 관련된 국회의원분들 저기 지금 전현희 의원분인가요?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왼쪽에 보이고요. 또 뒤에 오른쪽 기자고요. 예. 박은정 의원 옆에 있었었고요. 뒤에 옆에 있습니다. 예, 카메라 안 잡히고. 김 의원님도 있었었죠. 아까 왜 네, 카메라에 뒤에 이성윤 의원도 저 뒤에 있고요. 계시구나. 네, 예, 김승원 예. 야당 김승원. 간사도 있고.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했을 때는 국민을 대표해서 또 저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되게 안타깝네요.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고요. 참,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국민의 목소리 좀 들어라.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론조사 상황을 맞습니다. 살펴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반응이나 대응을 보면 이런 여론을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김봉신 부대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우세요, 근데 대통령실? 아니 국민분들이 너무 혈압이 요새 오르지 않습니까? 네, 혈압이 올라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예, 국민분들 요새 건강 망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힘들다. 예, 밤에 잠이 안 온다. 저는 그게 후쿠시마 방사능 그리고 정치 상황 이 두 가지 때문에 국민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아이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라라고 해서 국민의 표를 줬고 표 차이도 0.73%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나지 않는 차이인데 절반의 대통령, 이제는 뭐 지지율만 보면은 4분의 1 정도 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필요도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막 강경하게 방어막을 치고 방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국민 여론을 네. 이렇게 좀 얻기 어렵다. 민심을 얻기 어렵다. 할 말은 해야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도 필요하고요. 저희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열라고 하고 있고요. 기자들 수 줄여서 갈 테니까 열어라라고 계속해서 전현희 의원이 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기자거든요. 기자가 여기 출입 기자다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라고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출입 기자도 못 들어가고. 네, 경찰 직원들로 보이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인가요? 어쨌든 사복을 입고 있는 경호 인력들, 경찰 경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취재진도 이 좁은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고, 전현희 의원이 분노했습니다. 경노했습니다. 경노. 어떻게 국민의 대표들을 못 들어가게 막느냐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국민의 대표, 국민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참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을 또 보게 된다니. 전현희 의원은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이따가 최주문 교수가 잠깐 전화로 또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할 예정인데요. 이 인터뷰 가운데 인터뷰 중에 한 5분 10분 정도 짧게 연결해서 상황이 어땠는지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마이TV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장을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법사위 상황을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140만 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국민의힘 내부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항을 좀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140만이 저렇게 찍었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뭐 꽤 됐었다. 그때도.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저런 류의 탄핵과 관련된 어떤 동의가 100몇십만이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많은 수가 또 반대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한 150만 정도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찬성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거를 이제 모두 다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누가 있는지 뭐 저렇게 한번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한번 보여주던지. 국회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뭐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방탄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민심에 뭐 부합하는 건지 한번 진짜 반성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5만이 넘었습니까? 그래서 법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법사 5만 명이요? 5만 명. 있기는 있네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격차는 상당하네요. 근데 아직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며칠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또 올라오겠네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러면 5만 넘어서 법사에 왔으니까 이것도 탄핵 반대 청문회 하자, 열겠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라고, 그러니까 탄핵 찬성 쪽에 청문회 하니까 똑같이 반대하는 청문회 하자. 다이나믹하네요. 다이나믹하죠. 증인 참고인 숫자도 공평하게 맞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겠는데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국민의힘에서 그 반대 청문회 받지 않겠지만은 그만큼 국민의 뜻을 국회가 국민의 뜻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5만이 넘었으니까. 5만 넘었네요. 국회 법대로 규정대로 한다. 이건 규정대로 해야겠네요. 자, 이런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탄핵 찬성 반대 그 근거가 뭐고 왜 그런지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여론 흐름도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자,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이 현장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